The Manhattan DA witch hunt against me has been postponed because everyone realizes that there was no case because I did nothing wrong. It's a witch hunt. It's an attack by my political opponents. But it all goes back to the DOJ and Kamala and Sleepy Joe and all the rest of them. We have a whole rigged election system. Well, the courts will handle that, and we will handle November. How about that? Not going. And one of the ways we're going to. 네, 계속해서 미국 대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허지연 변호사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허 변호사님,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선 변수의 아주 큰 변수로 하나였는데 지난 5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사건이 형량 선고 일정이 대선 뒤로 밀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건 성추문 입막음 관련한 혐의들인데요. 이게 5월에 유죄로 일단 배심원단 판결이 난 상황에서 한 번 연기가 됐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 있는 다른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면책특권의 적용 대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건 역시 면책특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한 번 연기가 됐는데 그 연기된 날짜가 언제였냐면 9월 18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이 면책특권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16일에 판단하는 결정이 나오고 이틀 뒤인 18일에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사전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9월 그렇죠. 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이 형사 판결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표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그 민감한 시기에 결론이 나게 되는 셈이잖아요. 예. 그래서 관할 이송도 요청을 하고 이 사건이 면책특권에 적용되는지 판단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투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고 대선일 뒤로 미뤄져야 된다, 선고기일이. 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게 받아들여져서요. 지금 대선일 이후인 11월 26일로 선고기일이 연기가 돼서 일단 이 사건에 한해서는 트럼프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짧게 언급은 해주셨지만 트럼프 후보 측에서 선고 기일 연기 그리고 또 법원 이관 등을 요구를 해왔던 상황인데요. 허 변호사님, 법원 이관 요청은 어쨌든 기각이 됐지만 선고는 연기가 된 거잖아요. 이 법원의 판단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한 번 연기가 됐었기 때문에 연기가 또다시 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 있는 2020년 선거 결과 전복 혐의에 대한 재판은 또 진행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대선 전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결론이 나든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했다는 비판이 받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민감한 시점이고 객관성과 중립성에 뭔가 문제를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생각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5월의 실체적인 판결은 유죄로 이미 났어요. 그런데 이게 면책특권의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 여기서 양측의 네.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이 사건이 상당히 애매한 점이요. 성추문 관련한 사건의 전체적인 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서 일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기 이전에 있었던 증거들이지만 일부는 대통령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있었던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도 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냐 아니냐는 판단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공방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소신껏 이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유죄 판결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예. 어떤 선거 전에 이런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정치적인 부담을 지지는 않으려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그런데 네. 미국 언론들은요, 네.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트럼프의 정치적 승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향후 대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 트럼프 측 변호인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니까요. 예. 연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상 승리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이 기속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판사가 이제 형량만 이제 선고를 하면 되는 상황에서 연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만약에 형량을 그대로 선고를 했다고 한다면 가택연금이나 구금이 됐어야 됩니다. 가택연금이나 구금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어찌됐든 선거는 계속 치러질 겁니다. 유력한 어떤 대선 후보이니까. 그랬을 때 결집은 더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수의 어떤 결집이라든지 공화당의 결집이라든지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다분히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유불리는 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 지지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워낙에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어떤 사건에 휘말리고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 맡기면 미국이 다시 위대해진다라는 어떤 생각이 더 우선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유예됐다고 해서 지지를 더 철회한다거나 지지를 더한다거나 이런 면은 크지 않을 거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가택연금이나 구금을 당하지 않았으므로 훨씬 더 자유스럽게 TV 토론이나 혹은 유세에 임할 수 있다. 이것은 장점일 수 있으나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과 또는 해리스의 어떤 이 쟁점 속에서 이 유무죄의 여부는 크게 갈리지는 않을 것,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TV 토론 얘기를 해주신 이유가 오는 10일이죠. 해리스 부통령과 또 트럼프 전 대통령 TV 토론에서 첫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여러 정책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텐데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유권자들이 바라볼 것은 두 후보의 태도, 또 인간의 어떤 인간미랄까요? 뭐 댐댐이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공격들이 서로 오고 가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고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해리스 후보 쪽을 상대로 해서 좀 여성성이라든지 또 인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건드리는 공격들을 해왔거든요. 사실 그런 공격이 플러스 효과가 있을지 굉장히 의문인데 토론에서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한번 지켜볼 일이고 그리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도 언변이 뛰어나진 않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막상 대면을 했을 때 트럼프 후보에게 어떻게 뭐 공격을 받았을 때 받아치느냐 받아칠 때에 뭐 짜증스럽게 받아칠 거냐 쩔쩔 맬 것이냐 이 두 가지는 다 위험하겠죠. 그것이 아닌 굉장히 현명하게 받아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좀 유권자들이 봤을 때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교수님은 관전 포인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해리스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즉 뭐 토론에서 어떻게 할지 하는 데 대한 기대도 있고 불안감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트럼프는 워낙 이제 토론하면서도 막말하고 막 거짓말이라 그러고 공격하고 이런 태도를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아요, 사람들이 트럼프의 스타일 자체를.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스타일은 저렇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자기가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해리스는 과연 어떤 전략으로 할 거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그걸 잘 받아 넘기면서 본인의 젊음, 그다음에 본인이 열정을 갖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성이라고 하는 특성 이런 부분을 잘 부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트럼프가 갖지 못하고 있는 장점이에요. 예의를 갖추면서도 따박따박 제대로 반응하고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 그리고 전곡을 찔러서 트럼프의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내는 것. 그런 면들이 저는 부드러움 속에서 강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는 그냥 우악스럽게 강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것과 반대된 이유로서 해리스가 보여주는 장점을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넘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케네디 대통령이 결국 이 그 TV 토론에서 젊음, 그다음에 강인함, 열정 이런 분들을 보여줘가지고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 점들을 해리스가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 이런 점들이 결국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국 대선 레이스가 열기를 더해가는 상황인데요. 난데없이 등장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요. 이 푸틴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Действующий президент, господин Байден, вот он, его сняли с гонки, но он рекомендовал всем своим значит, сторонникам поддержать госпожу Харрис. Она так выразительно и заразительно смеется, что это говорит о том, что у нее все хорошо. Трамп, он же ввел столько количества вся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и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сколько до него ни один президент раньше не вводил. Putin came out today, he endorsed Kamala, and I didn't know, was I supposed to call him up and say, thank you very much, I appreciate it.
I don't know exactly what to say about that. I don't know if I'm insulted or he did me a favor. 네, 허 변호사님, 저 푸틴 대통령의 의도가 뭡니까? 일단 지지받은 사람은 오히려 백악관 쪽에서는 예. 발끈하고 지지를 받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은 저런 식으로 약간 상황을 즐기는 것 같잖아요. 예. 저는 여기에서 그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요.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지하는 인물이 푸틴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달가운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푸틴 전 세계적으로 전쟁광으로 알려져 있고 뭐 사슴피로 목욕한다는 얘기가 영국의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뭐 전 세계적인 어떤 빌런의 대표적인 인물로 떠오른 그런 사람인데 예. 이런 푸틴이 지지를 한다는 것이 선거에서 표심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지지 방금 보신 그 얘기가 진정성 있는 발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속내를 감춘 오히려 반대로 표현하는 그리고 미 대선판을 흔들려는 그런 표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이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을 2월에 지지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해리스를 이번에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미 정보기관에서 파악하기로는 트럼프를 오히려 지지하는 것이 속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어떤 사람과도 손잡고 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온 사람이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 반째 이어지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철회를 해야 된다, 지원을 철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푸틴은 트럼프와 손잡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속으로는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발언이 나온 시점이 언제냐면요. 예.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러시아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을 하려고 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에서요. 러시아 국영방송사 관계자와 관계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저 발언이 그렇군요. 나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일부러 비꼬듯이 저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지지 선언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인도 알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돈 얘기 하나만 더 해보죠. 미국 대선 판도에서는요. 선거 자금도 일종의 하나의 잣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 예.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자금에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질렀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해리스 예. 후보가 지난 8월에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후보보다 3배 가까이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선거 자금을. 네. 선거 자금이 왜 중요하냐면요. 선거의 판세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선거 자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팩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정치 그 집단들이 돈을 모아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 지지의 근거는 결국 당선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지지를 해주고 거기서 뭔가 나중에라도 어떤 사람이 당선돼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으로 본다고 이분들도 판단하고 분석을 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월 한 달간 모금의 금액을 보면요. 해리스 같은 경우 우리 돈으로 약 4,797억 원 정도 그리고 그렇군요. 트럼프는 예. 1,735억 원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약 2.8배 정도 이 정도를 모금했다고 하니까 모금액에 있어서는 8월 한 달 동안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2.8배 약 3배 정도 예. 많은 선거 자금을 모았다. 그만큼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2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레이스 상황 살펴봤습니다.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요. 우리나라의 외교와 그리고 정책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겠죠.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